YBN TV 뉴스입니다. 13일 오전 11시경 영산강 죽산보 해체 토론 결정 찬성 반대 토론회의가 나주남산 시민회관에서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손금주의원 영산강 뱃길복원 농사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죽산보 해체는 토론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시민들과 지역의 주민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을 더 들어보고 또 검토해서 나중에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기구 국가 전체 물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사실 어떤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법정 계획이라든가 관련된 그 예산 확보라든가 또 그 필요한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또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주민분들 의견을 듣는 이런 좀 많은 과정들이 이제 남아 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당장 뭐 이게 올 봄에 이제 뭐 내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장관님께서도 어제 토론에서도 이렇게 그 수개별로 나온 주민분들 그다음에 함께 있는 분들 말씀하시고 확실히 말씀하신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목은 여기 좀 종합적으로 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선거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배경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말이 많았습니다. 4대강 사업 보혜 후보가 만들어난 분인데 그래서 이제 17년 6월부터 포를 조금 열어봤고요. 열어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14개 쪽 분야를 모니터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8월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영상을 잘 모르는 데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영상학에서 좀 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오신 전남대 이화경 교수님께서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좀 자연성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감다운 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연구를 부탁드렸고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좀 많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많이 이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뭐 분리되는 상황 같은 것도 많이 소개했다는 걸 아시고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뭐 좀 생태라든지 이렇게 좋아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국민들께 보도자료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진 면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빠진 면도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어떻게 잘 엮어서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내야 되는가라고 보시면 하게 될 거라. 우선에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을 좀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돈이 드는 거라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과연 이게 추판을 굴려봤을 때 뭐가 나은 건지를 좀 해봐야 될 좋아지느냐 정말 나빠지느냐 이런 좀 봤었고요. 제일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수와 지수입니다. 아마 여기서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중에 강원 때 물을 어떻게 할 거냐, 홍천함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이렇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사실 이게 이 영상 속에는 많은 이야기 없었는데 다른 소개 쪽에는 이제 뭐가 위험한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교년이 나고 물도 샌다 그러는데 이상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제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정말로 뭐가 이제 튼튼한 거냐 이것도 한번 더 검증했습니다. 크게 한 5개 정도를 밑에 보시면 각각의 연구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거고요. 지표들은 다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볼을 그대로 두는 게 남정장사인지 볼을 해체하는 게 더 남정장사인지 그거를 먼저 본 게 PC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거는 뭐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이제 뭐 해체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뭐 수질이나 생태가 좀 많이 개선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수 취소의 문제,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의 포에 대한 인식 문제 이런 걸 다 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체를 하거나 상시 개발을 하거나 뭐 탄력 운영을 하거나 현재대로 두거나
이런 옵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다리말을 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평가단 내에서 그리고 기획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좀 논의하고 검토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단계 중에서 지금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처리방안 제시. 그래서 제시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은 이제 토론회, 설명회 지금 말마다 또 수계마다 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저희가 아무리 이제 그 뭐 전문가하고 또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열심히 수십 번 논의하고 있지만 또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잘 모아서 그다음에 요거를 최종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서 장관님과 총리주재 중개위원장이시고 각 부처 장관님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물관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6월 이후에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다 모아서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뭐 법적 연기라든가 실제 행동하기 위한 단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현재는 이제 제시한 단계이고 지금 이 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주신 말씀 잘 받아서 국가물관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축산부 부분만 보시면 이게 이제 축산부의 물리용 대책비 아까 숫자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한 250억 원 정도가 여기는 아마 양수장 말고 다른 것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를 했을 때 물용의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면 이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봤을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50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그 경제세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체할 때 비용을 좀 보시면 이제 한 250억 원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지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33억 원. 포가 현장에 있는 것만하게 그냥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도 써야 되고 사업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 게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KDI나 다른 데서 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봤을 때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해체 비용과 이제 유지관리 비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좀 복잡하게 어떤 그 경제학자 하시는 분들 좀 산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축산부는 뭐 설치하기 전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봤을 때 한 2.5배 정도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이제 해체하는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상황이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 축산부 같은 경우도 계속 비등급이었습니다. 비등급 정도면 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도록 되겠습니다. 지역이식 같은 경우에도 사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좀 많으셨고 도개방은 뭐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찬성을 해주셨고 필요와 불필요는 사실 거의 비슷해가지고 도가 이제 도가 둬야 되느냐 아니면 안 둬야 되느냐를 정말 비슷하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용에 대한 우려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또 황포 투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부 같은 경우에 설치 전의 지표를 봤을 때는 BC가 한 2.54 정도 나왔었고요. 도개방 후지표는 0.6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수질 생태가 악화되는 거와 연관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동안 이제 축산부 밑에 좀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도를 열게 됨으로써 좀 이렇게 유속이 빨라지고 흘러내려가면서 밑에 쌓여있던 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하구뚝이 막혀있기 때문에 물이 충분히 잘 흐르지 못하는 그런 제약 요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된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 현재 지표를 봤을 때는 이제 0.6개 정도로 굳이 해체를 안 해도 되는 지표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해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볼 때는 앞으로 한 내부 연한이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좌의 기준에 따르면 도로 하나 지었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내부 연한
실제 쓰는 기간은 더 많겠지만 경계성 있는 내부자라는 부분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뒤의 상황은 아무래도 잠깐 동안 그 볼을 열어봤을 때 상황이 아니라 설치 전에 영상과 모습과 많이 닮아있을 거라고 감수를 해서 저희가 2.5사라는 그 BC값을 그대로 제시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개본 결과 수지는 좀 악화된 면이 있었고 수변 공간이라든가 체류 시간, 유속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선됐다.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좀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 부분에는 이제 이수 부분에 좀 악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용 대책이나 아까 좀 전에 농어촌부사 시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사전 대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해체라든지 다른 활동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상태는 양호함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축산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울러 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구 뚝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좀 제약이 있고 시원하게 잘 못 흐르는 제약상이 있고 또 황포토의 운영같이 그 지역의 관광문화 여건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수질 관련해서도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볼을 좀 더 열어가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도 더 분석을 하고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다 조사 분석에서 검토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이것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제시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많이 고심하고 논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고려를 안 했다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국민을 배려 안 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쪽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제시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제시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의견 수렴도 해가지고 국가물관리의 설명에서 좀 더 올바른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정섭 평가팀장님 발표해 주셨고요. 잠시 장례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 조금 우리 염정석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좀 어려우시죠? 이하경 경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창원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열 영산강교육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우리 나주 시민 대표분들 또 발표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들 취재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전남 또 나주에서 영산강 축산보 해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많은 실용을 했을 때의 그 분석 결과가 아니고 축산보를 설치하기 전에 상황을 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2.54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수 치수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해체와 관련된 비용은 굉장히 쉽게 산출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건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편익과 관련된 것들, 또 비용이지만 그 앞으로 40년 후에 이 영산강 수질이 얼마만큼 나아질 것이다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가정적인 분석이고 굉장히 정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실상의 그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또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치인지를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록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값이 왜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게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결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러면 영산강 유역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 축산보호 해체에 관한 결정들이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해체 결정이 난 상태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조금 이제 하나의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아마도 우리 나주시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발표 나와주신 분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늘 그 이하경 교수님, 전남대 교수님, 요 결정 과정에서 또 물과 관련된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는 전문가이신데 발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김동열 수생태관리과장님, 또 김창원 소장님, 또 이종행, 임경열 대표님을 비롯해서 시민 대표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하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저희가 원래 12시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맡으신 분들께서 좀 시간 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교수님께서 한 7분 정도면 괜찮으시겠죠?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옵니까? 예. 전남대학교 이하경 교수입니다. 저는 영산강 축산보 수천보를 비롯해서 영산강 시원으로부터 말단까지를 한 20년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축산보 지점에 많이 와가지고 왕복에서 다시로 다니는 축산교를 지나다녔고요. 그다음 축산교 밑에서 채집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수량이 부족하다, 수질이 나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옥공리 쪽에 있는 구화도는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교 밑에 쪽에 보면은 그 석관정부터 동강대교까지는 또 물이 정체돼가지고 하구뚝 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 영산강 축산보 지점의 가장 큰 문제는 수량 부족과 수질이 나쁜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를 만들면서 수량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일부 농경지에서 침수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선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 어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영산포에서부터 그 염색단지까지 그 황포 도배를 운행해가지고 그 문화 창달 부분적인 데도 이익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산포 홍어거리가 그 활성화되는 데 일부 기여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수질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 녹조 현상이 아니고 유해 남조류로 인한 것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약 그 밀리리터당 5,000마리만 넘으면은 그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그러는데, 영산포 홍어거리 앞에 그 배선 착장에서 제가 측정을 했었을 때 150만 개체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이 정도라면은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은
죽게 되죠.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죽고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영상각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영상각은 사실은 평균적이었는 거고 낙동강에는 더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꼭 만들 때부터 그 주민들이라든지 그 국가적인 도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에, 그러면은 보호가 과연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보호가 필요하냐를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만은 보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순천보 같은 경우는 보를 100% 열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축산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그 수심을 유지를 하는 쪽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순천보에서 그 내려오는 오염물질에 의해 가지고 축산보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가에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천 축산보에서 일부가 막 개방을 하면은 좋겠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이제 40년간 이 보가 유지되면은 어떻겠느냐를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의 결과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게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성 평가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제성 평가에서 축산보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인 것이 향후 40년간 수질을 개선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방을 하면은 그것이 들지 않는다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아마 여기 보시면은 하구뚝으로 인한 물 흐름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호 개방만으로 수질 개선이 충분히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보호라고 그러는 것을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뭐 몇천 년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얼마나 오래 정도 농사가 이루어졌는가는 보감리 고분이라든지 뭐 왕곡에 있는 고분군들에 가보면은 잘 알 겁니다. 이게 3,00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농업을 했었던 걸, 이 지역이 농업의 중심지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량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게 않게 해주고, 저희들은 덧붙여서 수질적인 부분에도 그러니까 청정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강은 흘러야 된다는 거, 그 원칙은 저희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화에 도움이 되는 강 문화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업이 활성화되게 해야 되겠다. 특히 저는 제가 처음에 광주에 왔었을 때, 저는 부산에서 여기로 왔는데, 구진포 쪽에 가면은 장어 식당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장어 산지였는데, 이게 하구뚝 때문에 그게 지금은 장어를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파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축산보보다는 하구뚝이 더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구뚝을 개방했었을 때는 축산보라고 그러는 것이 나주 평야를 지키는 또 다른 임무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측면에서 축산보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하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염정섭 팀장님께서는 이제 정부에서 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이하경 교수님께서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축산보 해체 논의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원 영산강 백길연구소 소장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영산포 사는 김창원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가을 이렇게 막 사거리 지나는데 아까 농어촌 공사에서 프랑카트 하나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족한 농업용수 농민 실천으로 가뭄 극복 이렇게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농어촌 공사에서 프랑카트 여러 개 그런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2008년도부터 저기 저 4대강 사업이 시작했는데 4대강 사업 할 때 그 보를 만든 주요 목적이 이제 그 물 부족 해결입니다. 수량 확보, 이제 부족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질이 나빠진다 해가지고 이제 뭐 녹조 때문에 반대하는데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이 조금 아니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제가 세밀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이 1년에 10억 톤이 부족한데 그 중에 영산강이 6억 톤이 부족합니다. 한 60%가 영산강 목이고 나머지 이제 1억 4천만 톤이 낙동강이고 금강이나 한강은 물 부족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해안지방 작은 하천 물 부족한데 이렇게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물 부족할까? 이거 좀 의문스럽죠? 우리 지역만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물 관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그 위에는 이제 건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물 쏟아질 때 물을 받았다가 물그릇에 담보다가 이제 농사철에 쓰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물그릇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물그릇이 없어요, 아예. 여러분들이 이거 댐이라고 부르는 나주댐,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이런 게 댐이 아니라 저수지예요. 다 합쳐도 3억 톤밖에 안 돼. 3억 톤도 안 돼요. 뭐 한 8천만, 뭐 나주 장성 나주댐이면 8,000몇 되고, 뭐 담양 그보다 좀 적고, 뭐 광주는 2천만 톤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강을 보면요, 서해안강이요 29억 톤이에요. 30배죠. 충주어도 27억 톤이에요. 그것도 한 30배 되죠. 그리고 한강은 합쳐서 한 60억 톤이 산대요. 우리는 3억 톤도 안 되는데. 낙동강도 안동댐 이게 뭐 10한 3, 4억 톤 되고 뭐 이마댐 또 합천댐 이런 것도 한 6, 7억 톤씩 다 돼요. 낙동강도 합쳐가지고 50억 톤이 산대요. 이번에 4대강 사업으로 또 10억 톤 플러스 돼가지고 한 50, 한 5억 톤 되고 금강도 뭐 대청댐 이게 한 15억 톤. 그러니까 금강도 몇 개 댐 합치면 한 20억 톤 이상 되고 영산강만 3억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그릇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 부족 지역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5억 톤씩 부족한데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축산보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게 2,260만 톤이에요. 2,260만 톤을 물 담아놓는데 이게 이제 축산보가 또 좋은 게 이게 이제 나주댐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톤 남짓 되는데 이건 가을, 겨울, 봄에 한 7달 정도 물을 담아놨다가 이제 농사 지을 때 한 3, 4개월 물 빼쓰거든요. 5, 6, 7, 8 물 빼쓰는데 이건 한번 7달 담았다 한 3달 쓰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데 축산보 물은 그냥 뺐으면 바로 지금 축산보 물 쫙 빼도요 한 달이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그 댐보다 한 6, 7배 있으면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한 뭐 말이 2억 2,200만 톤이지 실은 뭐 1억 한 2, 3만 톤 되는 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사장님, 뭐 농어촌에서 나주 지사장님께서 지금 양수장이 11개 있다고 그랬어요. 뭐 만동천, 이쪽도 봉황천, 뭐 여쪽에서는 지천에 축산부 위에 지천에 물을 한 4, 5m 이렇게 물을 올리면은 그 지하 수위도 올라가고 또 지표수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4, 5m 정도 빼고 올리고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이 11개 양수장에서 먹는 면적이 950헥타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사장님께서. 근데 이거 절대로 무시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 부족한 것은 재난이에요, 재난. 재난입니다. 이거. 국가에서 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근데 이걸 막 전혀 물 부족 부분을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깨버리겠다. 우리 영산강 유역은요, 물에 대해서는요, 아주 가난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거지. 자체 내에서, 자체 수계 내에서 상수도를 확보 못하고 옆에 수계에서 꽂아 먹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광주 나주뿐이에요. 물론 이제 목포도 저 탐진강 유역에서 꽂아 먹지만은 다른 수역은 절대 그안 해요. 자기 수계에서 다 해결을 해요. 낙동강도 낙동강 수계에서 다 상수도 해결하고, 근데 영산강만 타 수계에서 꽂아 먹는 건데, 이건 뭐 지금 요법 만드는 걸 깨부수겠다는 것은 저 동양 온 거지 뭐 동양은 못 주고 쪽박 깨겠다는 그런 거랑 똑같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고, 또 수질 문제, 수질 때문에 녹조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뭐 철거 얘기하는데, 실은 여건 학계에서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이 박석순 교수라고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네이버 인터넷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1인자예요. 댐과 수질 문제에 대해서 1인자예요. 이제 미국서 그 내용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그분 조사 결과로는요, 오히려 댐을 개방해가지고 녹조가 3배가 더 많아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조사도 그게 나오죠. 수질은 좋아졌다. 근데 아까 그 설명하신 분이 임시라고 하는데 임시가 아니에요. 그 박석순 교수 말에 의하면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강이나 다 이렇게 댐이 있는데, 보가 있는데, 뭐 유럽 같은 데는 한 20km마다 있어요. 보가 쭉. 뭐 라인강 같은 경우는 80몇 개 있고, 미시시파 같은 경우는 또 80몇 개 있는데 한 40km마다 한 번씩 쭉 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이미 충분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의하면은 보 때문에 수질 나쁘겠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반대예요. 보 때문에 녹조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그 유튜브 들어가지고 박석순 4대강 뭐 녹조 증거 이거 한번 찾아보면 쫙 나와요. 그 사람 강의가 한 10몇 편 나오는데 그거 조회수 많은 사람 보세요. 이게 이 보를 부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작년 10월달에 생겼거든요. 석 달 이렇게 차가 아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버린 것은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좀 더 충분히, 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진 보를 철거할 때는 10년 이상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막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농민들 생존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거 월급싸움 할 때 말입니다. 한밤중에 사고 하나 들고 오래 가보세요. 뭐 이유도 뭣도 없죠. 살벌하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그냥 위에서 여기 농촌 사정도 모르고 물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청해서 이렇게 얼른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얘기가 좀 두서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창원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물 부족 문제, 그리고 정부 결정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해체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일단 시민 대표들 중에 몇 분이 나오셔서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 좌석에 계신 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단 한번 들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행 우리 시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추가 토론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 4분 내로 시민 대표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행입니다. 저는 죽산보 인접 농가 40년 죽살리 1구 죽지마을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생활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농사를 짓고
있어서 영산강과 축산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축산보 설치를 제가 반대해 왔으며 그 반대한 이유는 축산보 설치 전에 다신면 백룡저수지 등 관내 여러 저수지와 영산강변 문평천과 등 여러 양수장 물 공급으로 농사 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보를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축산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해 왔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 예방 목적으로 축산보를 설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영산강 홍수 시에는 구부러진 영산강으로 인해 홍수시에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물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조동마을과 중동마을은 상습 침수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40여 년 전 이미 이 두 개의 마을은 집단 이주를 시켰고 그 이후 영산강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큰 홍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있어서 홍수 예방 차원에서 영산강의 축산보를 막는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산강 물 살리기 목적으로 축산보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흐르는 강물을 막는다고 강물이 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류, 광주천, 지석천, 홍왕천, 문평천과 여러 세천에서 영산강에 유입된 물을 정화하지 않고서 먼저 축산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축산보 설치 목적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3개월 만에 연구를 해왔고 축산보 설치를 강행했으나 최근 여러 분야, 아까도 그 환경부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연구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축산보 완전 철거가 더 이익이다, 타당하다는 의견과 같이 저 또한 축산보는 숭천보 등 4대강 다른 보와는 달리 축산보는 차량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항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축산보만. 즉 말해서 그러니까 영산강을 가로막기만 하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고 홍수시에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고 인근 하천과 농경지에서 배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자연 배수가 안 되어 보리 경작을 할 수 없어서 집단 민원 등이 발생돼 몇 년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다신면 신성리뜰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어 복토를 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축산보 물을 가두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보리 경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산강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보 완전 철거를 저는 찬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축산보 철거하면 그 영산강 인근의 양수장에서 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25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보 설치 이전에는 우리 영산강변에 양수장이 있었으나 그 저수지와 양수장으로 큰 농사인데 지장이 없었는데 축산보 설치하면서 영산강에서 축산리 조등뜰 구 영산강 여기를 갖다가 구화도라고 한다네요. 구화도로 유입되는 강물을 축산보 설치하면서 차단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축산보로 마련 철거하면 이 조등뜰 부분에는 양수장에서 펌프가 없습니다. 물이 구 영상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러게 되고 또 축산보 설치 이전과 같이 구 영산강 강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는
정부에 조치를 해서 영상 강물을 양수하여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해서 반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관리, 중동과 낭동 그리고 회진들입니다. 이 회진들 역시 기영산강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양수장이 있으나 홍수시에 죽산보 설치로 인해서 홍수시에 토사가 피해적 적치되어 지금 후두 밸브가 들어서버리고 해서 양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영산강 죽산보를 터버리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다 영산강 본류에서 양수장까지 수로 개설과 후두밸브 집수장에 대해서도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즉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죽산보 완전 철거를 찬성합니다. 우리 이종행 대표는 자 들으세요. 그러니까 정부의 충분한 조치를 전제로 해서 죽산보 해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시고, 다음으로 우리 임경열 전 문화원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분 동안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열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졸속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이 우리 한반도를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는 허황된 사업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도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의 앞으로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이쪽 나주 지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농사 짓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팀장님, 염정석 팀장님, 국가에서 나라에 조사한 제시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4대강 사업 때 졸속으로 시행했던 것보다 오히려 해체하겠다고 졸속으로 하는 것은 훨씬 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용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다시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백동 저수지 이 물을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물을 사용했을 때 영산강 쪽에 있는 들들은 그 물 가지고 아마 수자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충분한 공급에 필요한 부분도 죽산보 설치가 바람직하다, 유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또 말하는 것은 수질 생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질이 아까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의 수질과 영산강이 5급수 이하 급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급수 이하라고 평가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 죽산보를 설치하고 그 수질이 지금 3급수 정도로 개선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3급으로 개선됐는데 수질이 녹조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녹조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가 과연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또는 간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바다에서 적조는 왜 생기죠? 아무래도 녹조를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를 통해서 그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녹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미래에 대한 대책이지, 보를 해체해야 된다. 보를 해체할 것 같으면 하구뚝부터 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산강은 원래 강이 아니었습니다. 강이 아니고 원래 바다였습니다. 내해라고 했습니다. 안쪽 바다. 그래서 영산포까지 배가 들어다녔고, 사실
사실 백길, 지금 관광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백길이지만 70년대 초반 이전에는 운하였습니다. 그것도 물류와 사람이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기능을 복원하려면 근본적으로 더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을 한다면 하구뚝을 트고 어떻게 바닷물이 들러날 수 있겠는가, 환경적 오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당장 만들어 놓고 당장 또 무슨 해체된다. 근데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데 왜 그걸 녹조 때문에 한다? 난 그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산강 수질 개선에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녹조로 인한 피해가 있다. 제가 아는 기록으로는 1870년대에 호주에선가 그 녹조로 인해서 가축이 뭐 폐사됐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녹조로 인해서 인간이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큰 피해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조 때문에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요즘에 그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을 얻고 지금 영산강 보시면 뭐 또 겨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삭막합니다. 또 영산강이 이 4대강 사업을 해서 축산보를 만들기 전에 영산강 모습을 그려보시면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강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무슨 또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방치된 또랑. 그거 몇 년마다 계속해서 그럼 순설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농업용수로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농민들 요즘에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업도 이제 앞으로 산업화 기계화돼서 대량으로 짓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물은 필수적이고 또 그 물이 뭐 옛날같이 뭐 물대다가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대량으로 기업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물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질 생태계가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질 생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축산보 해체 문제가 논의되고 평가되지 않겠느냐. 근데 참 해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뭐 서로 정치적으로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정부가 상당히 뭐 국민 중심, 뭐 참여 중심,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정부인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뭐 누구 물론 몇몇 핵심 아까 40 몇 분인가가 그때 구성했다겠죠, 전문가 그룹을. 그분들 생각이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할 때도 그 당시도 또 유명한 무슨 전문가들이 해서 좋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보를 뭐 몇 년 되지 않아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호 효용 가치가 40년 있다 하니까 30년간 두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과정상에서 하구뚝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백기를 복원하면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축산보가 있었을 때 축산보 물로 농사 짓고 하구뚝로 물이 소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아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약간 조사에서도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축산보 해체의 관계에 대해서 여론조사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설문?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골의 농민들은 평생 농사를 짓는 농업기술자들입니다. 최고 경험, 네, 그쪽 분들한테 의견도 듣지도 않고 또 이 영산강변에 살거나 아니면 또 나주시에 사는 시민들 누구한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열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면서 우리 축산보를 설치할 때도 졸속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 해체하면서도 다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사실 수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하구뚝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산보만 해체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김도형 대표님께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8년 전, 10년 전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때 반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김창원 소장님께서는 그때 찬성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 부분은 과연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4대강 만들 때요, 조금 천천히 만들고 연구하고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해서 만들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김창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외국에서는 몇 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을 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왜일까요? 대통령 임기 내에 무엇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쪽에서 선거 공약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 관련된 부분에서 여당과 야상당이 같이 이렇게 같이 공조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치개혁법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법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돼야 이런 토론의 논쟁성은 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가 국회의원이 주관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부터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삶의 질은 어떤 삶의 질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농민분들 굉장히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해체 결정에 대한 부분 속에서 피해가 많을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하게 생계권에 대한 부분에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은 이 생계권 보장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습지라든가 외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주면서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도 보상해주고, 또 나머지 불법적으로 무단적으로 경작했던 부분들도 보상을 해줬고, 그 돈은 우리 돈으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불편 없이 해야 되는 아까 항구적 대책,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용되면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 물 부족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생활용수 다 외부에서 갖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영산강물을 다시 한번 먹게끔 만들어내는 생활용수의 전환, 그 정부 제도의 인식, 이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정부는 영산강 수질과 생활용수 사용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또 하나 특별법이 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지역에 있는 환경 기초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 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하고 매치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요, 전남 영산강 수계 주변에 있는 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40%도 못 넘습니다. 다 30%도 안 돼요. 나도 한 20 몇 프로 되죠. 여기에다가 기초환경시설 하자가면은 여 군수님, 아니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사는 동네의 환경에 대한 부분은 3만 불 시대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치 펀딩에 대한 그 구조도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이건 국회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요 문제로 축산보 문제 집중. 이게 영산강 전반적인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거기에 아까 영산강의 축산보 부분 속에서 왜 수질이 나빠졌는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겁니다.
영산강에 수량이 없어서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 다음에 질소인에 대한 부분 속에서 비점 오염원들이 영산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은 죽산보가 항상 오염되게 돼 있죠. 이게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보 터놓으니까 승천보에 더러운 물들이 죽산보로 내려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죽산보까지 갔는데 저 하구쪽 안 터놓으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오염의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산강 전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수질에 대한 부분은 상류에서 하천 용수를 내려줄 수 있는 4개 댐에 대한 부분들이 적정 용수를 유지하면서 내려줄 수 있는 하천 유지 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 농업용 댐이다 보니까 다목적 댐 같은 경우는 하천 유지 용수를 내려보내줄 수가 있는데 농업용 댐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주 하수종말 처리장 그 부분 갖고 75% 영산강 물 유지용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 없이 죽산보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저희 시간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부분은 상등과 같이 맞물려서 할 것이고 아까 죽산보 230억에 대한 부분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산보만 230억인가 아니면 요 금강과 영산강의 전체적인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에서 230억인가 그것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포도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포도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 다이아트로 옮겨놓으니까 한 30분밖에 안 가요. 그거 타면 손해인 것 같은 괜히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에 좀 조정을 해서라도 저 이별바우선 장단도 한평하고 같이 좀 상의 좀 해갖고라도 좀 길게 해서 그 관광객들이 좀 편의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영산포에 대한 부분들은 원도심 재생사업과 강하천과 맞물린 자연형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영산포에 대한 역사까지 같이 아우리는 도시 재생사업이 돼서 자연 친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이것밖에 안 줘서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너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김정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열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열입니다. 저희는 영산강 환경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여기 주민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저희 업무는 이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대강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보수지를 정비하고 또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제방을 보강하고 저류지를 만들고 준설을 하고 하부뚝 배수문도 증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용수 확보를 위해서 14개 저수지를 또 등록비 사업도 했고 또한 2개 보도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생태하천 조정 사업이나 자전거 도로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2개 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승천보 경우는 약 총 저수 용량이 900만 톤 되고요. 그리고 죽산보는 2,500만 톤 됩니다. 2개를 합치면 상류에 있는 광주댐의 용량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호 높이는 보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 9m 정도 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가 완공된 2013년 이후는 관리수인 승천보는 7.5, 죽산보는 3.5를 김동열 과장님, 어쨌든 우리 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청 입장에서 좀 영 팀장님의 멘트에 기초해서 정리하는 멘트를 해주시고요. 너무 그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 보호 개방 처리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 협의체, 개별 민간 협의체를 개최했고 또한 주민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찾아가서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축산보가 올 작년 가을부터 마이너스 1.35로 완전 개방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작년하고 똑같이 1.5m로 일단 다시 회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1.5m로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올리든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임시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농어촌 공사나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하시는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표는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시민 대표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대하는 쪽 입장을 대표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찬성하는 쪽 입장을 대표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 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저쪽 가서 하시죠. 네. 다음에 그 질의를 좀 한꺼번에 듣고 같이 얘기하고 해서 저희가 12시 10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나주 발전연구소 대표 양승진입니다. 4대강 사업 저는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경력은 나주시청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신안군청에서 내가 7년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정년퇴직한 지가 5년이 됐고 왜 오늘 참석했냐 그러면 오늘 밤에 10시에 제가 KBS 패널로 나갈 겁니다. 저는 이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한 이학년 교수님이 말씀할 때 1.5m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있는 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은 영산강에 대한, 영산강은 4대강이 아닙니다. 5대강입니다, 5대강. 4대강은 섬진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정말 모든 배경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코끼리가 있으면은 하나를 봐야 하는데 뒷다리만 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 승천보는 그 당시 제가 말 때에 콘크리트 보를 없애고 전부 가담보로 하라고 그랬어요. 일본이나 캐나다 가보십시오, 독일 같은 데. 그러나 예산이 당초에 5조 8천억짜리를 2조 2천억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전 정권들이. 저는 어디서 운동하냐? 수산학회, 방재협회, 또 하천협회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학회가 석사입니다. 박사는 수료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죽선발은 어떻게 문제되어 있냐? 아니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호수부지에 있는 만큼 배수를 다 헐어먹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농사 짓기 전에는 다 터부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농사 짓을 때 1.5를 하든 2.5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왜 썩썩한 것을 처형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지금 67년, 68년도 한해 들었어요. 왜 4대강이 막은 줄 4대댐이 막은 줄 아세요? 그때 73년에 또 저 보암리에서 지금 이주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당시 다시 면석이를 79년부터 81년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축산포에 살고 있고 승천포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 시설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걸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영산포 시민으로서 한마디 여겠습니다. 작년엔가 영산강 녹조가 키웠을 때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산강 물을 색강물이 흐르게만 만들면 녹조가 안 생길 거이지 왜 물을 안 빼냐 그렇게 우게 사람들이 물을 못 빼겠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약 정권이 했다고 해서 물을 안 끄고 개조를 안 시키면 더 썩어갖고 더 나빠지면은 그걸 이용을 해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물을 안 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산강은 쇳강물만 흐르게 되면 녹지 절대 안 생깁니다. 올 여름에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쇳강물이 흐르지 않는 이상 녹조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관리를 나라에서 해주고선 그 환경단체 책임을 맡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걸 수정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방법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녹조가 생겼을 때 저 축산부에서 공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를 트니까 녹조가 빼고 나니까 녹조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면 우리가 주민들이 또 단체에서도 그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영산강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관리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물이 오염이 됐네 어떤 데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나 예. 이제 올해요 저하고 얘기를 해요. 녹조 생기면 한 달에 2번 물만 개조시키고 또 물을 안 빼니까 안에가 썩었다고 물이 안 넣는데 민물이 흐르게끔도 약간 만들어주고 흐르는 물에는 있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녹조가 혹 생기면 쇳강물이 흐르고 만들면 녹조가 안 생기고 예, 예. 또 한 가지 그 철이 녹조 네. 생긴 철이 농사철입니다. 네. 나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가 농사 못 심고 나면 아마 농사 지으신 분들 거름을 할 거예요. 비료 같은 거. 그러면 그것이 녹조가 제일 빨리 생기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쇳강에 금강에서 녹조는 안 생겨요. 쇳강에서 생기게 그런 물이 고여서 녹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류댐에서 물이 흐르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뺐다 받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물을 돌려줘야 돼요. 네네. 맞고만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고. 예. 아니요 지금 이제 너무 지금 시민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있어서 마지막 짧게 한 1분 안에 해주십시오. 예, 패널 여러분께서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덮어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흑막이 있습니다. 4대강 오염의 가장 갈수기 때 물이 많이 흘러드는 곳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입수 들어오는 물 농도가 120ppm이 돼야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이 정화조를 다 묻어서 60ppm밖에 안 들어오니까 광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400톤, 500톤씩을 걷어갖고 물에다가 그놈을 하수 종말 처리장을 돌리기 위해서 400톤씩을 쳐넣습니다. 저기 그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쳐넣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소인 처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4대강 오염의 주범은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축산보 만들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만들었습니까? 안 물어보고 3개월, 4개월 조사해 갖고 전문가님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뜯는다고 또 전문가들께서 동원되셔 갖고 4개월 만에 뜯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쪽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산부 만들어져서 그런 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오염은 얘기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빠졌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주범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그 영산포 상인분들 중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네. 제가 저는 아주 짧게 한국사입니다. 나는 영산강 물살리기 공동대표요. 문제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강주에서 2급수 4ppm으로 떨쳐서 방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주에 더러운 모든 오염물질은 무단 방류하다시피
무단방뇨는 아닐지라도 제대로 급수를 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우리 나주에서는 3급수 미만으로 축산부에서 해야 4급수까지가 농업용수입니다. 이 분야로 저도 한 몇십 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축산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 살린 대책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 때문에 더 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달 할게요. 위원장님, 저기 긴급 좀 잠깐만 기다려. 진행만. 네. 자, 이제 마무리 1분 안에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예. 그 오신 분들은 반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참에 축산포를 철거 안 키워하고 다 이만을 갖고 왔어요. 근데 홍문주 의원께서 오늘 집회하거든, 우리 말도 안 들어보고 그쪽 말도 안 들어보고 철거 안 한다. 이 축산포는 절대로 철거가 안 됩니다.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의견들 제시하는 건 많이 들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플로어에서 나오신 의견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의정으로 바꾸는데 소녀께서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나주 시민들, 축산부 이건 관련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몇 가지 바로 잡을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박석순 교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주장한 내용은 보로 인해서 수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야기였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사이에 보를 만들고 나서 광주 같으면 우리 영산강 같으면은 광주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갖고 총인을 5분의 1로 줄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효과 같은 걸 말을 안 하고 그냥 보로 인해서 좀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한 그런 왜곡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3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3개월 된 건 아니고요. 사실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 연구는 작년 8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 만들기 전 자료,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보 만드는 과정 자료, 그 다음에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보 있는 상태의 자료, 그 다음에 2018년부터 개방됐을 때의 자료를 다 썼었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거라서 그거는 시간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녹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녹조가 무슨 피해가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녹조의 직접 피해는 수생생물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류가 죽는 거 우리나라에 많은 곳에서 어류가 죽어 나갔었고요. 영산강에서도 어류 폐사가 많아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어류를 수거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랬는데 영산강에서 왜 가축 피해가 없느냐? 우리나라는 가축을 방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에서 식수 문제가 없느냐? 영산강 물을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영산강 물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녹조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녹조 개선 기술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이제 인을 줄이고 물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지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설 보제가 보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승천부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축산부도 아마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산강 녹조가 광주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다. 사실은 영산강 강물 자체가 70% 정도가 하수종말 처리수니까는 당연히 그 말도 맞는데, 영산강 그러니까 광주 하수종말 처리수를 더 낮은 단계로 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총인 시설을 보강을 하고 탈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하는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해소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사람들, 농업을 하는 분들, 어업을 하는 분들, 상업을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까 이분만 말씀드렸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요, 그 녹조로 인해서 수생식물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그 수생식물들은 안 죽었습니까?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 축산보 구화도 쪽 있지 않습니까? 왕곡 쪽에 거기에서 물고기가 죽는 아니, 그래서 아까 네.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수님 말을 인용할 때 그 아까 화수종말 처리장에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빼고 그냥 보 때문에 수리 줘야 돼 이렇게 말씀 왜곡됐다 그러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아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지금 축산부를 설치하기 전에는 더 많은 수생식물이 죽었었는데 그것을하고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지금 뭐 녹조 때문에 4대강 아니 녹조 때문에 수생식물이다 이것은 좀 논리가 안 맞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녹조 발생 원인이 그 지천에서는 오염물질 아닙니까? 그 플랭크톤이 그 오염물질을 먹고 돼서 근데 그 지천에 대한 어떤 그 오염원 차단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 지천 문제는 사실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 영산강 뭡니까 4년간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본류 수계 그다음에 지류 수계에서 무엇이 영산강에 있는 보들의 식물 플랭크톤을 그러니까 조류 녹조 현상을 일으키느냐 했는데 지류 영향보다 본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연구한 건 아니고 그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목포해양대학에서 두 분 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 관련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세미나 이후에 논의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발표 맡아주신 분들, 또 우리 양승진, 최병호, 박영현, 김태근, 임종상 시민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세미나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산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는 그 올해 한전공대를 유치해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 나주시민들 그리고 나주시 공무원들 또 우리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한전공대를 유치해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더라도 함께 협조해서 일군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산보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해결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가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보 문제를 축산보만의 문제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치에 의해서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냐. 지금 상류의 댐의 운영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한 그 책임이 그 영산강 수질 오염의 가장 큰 부분이고 또 하구 뚝의 문제가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축산보 문제를 통해서 수질 개선이 가능하고 그걸 위해서 40년 동안 1,000억이 세이브된다. 그러니까 1,000억이 절약된다는 그런 결과치를 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축산보가 설치되는 과정 또 해체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짧게 그러니까 설치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종합적으로 거치지 않았고 또 해체 결정도 종합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해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이한영 교수께서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보를 유지하면서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검토와 해체했을 때 얻는 이득, 요 사이의 비교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설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또 그 검토 결과치를 내주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영산강이 나주시의 또 호남의 젖줄인데 그 중심에 있는 영산포, 현재 그 죽산보를 전제로 해서 다시 상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온 그 홍어거리를 비롯한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국가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께 전달을 해야 된다. 또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230억을 들여서 양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농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만약에 보호 철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우리 죽산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세미나 겸 간담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